일단 이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럼 25년 만에 이런 일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이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요. 플러스 1.5%입니다. 와, 대단하죠. 플러스 1.5%면요. 시장에서 예측한 0.8%의 2배입니다. 2배. 일본이 난리가 났다는 뜻이에요. 일본의 성장률이 아마 1990년, 91년 이후에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것은 진짜 보기 드문 일이에요. 이게 연율로 계산하면요. 연율로 1.5%는요. 연율로 계산하면 6%예요. 6%. 일본이 신흥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6%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와,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실제 지표들을 보면요. 지표를 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보세요. 지금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4%였어요. 일본이요. 그런데 4분기에 0.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더니 말입니다. 2023년 1분기에는 0.7%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요. 2분기가 0.8% 정도 올라가는 게 그냥 일반적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뒤집고 말입니다. 이게 1.5%의 성장률을 달성을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성장률을 달성을 하니까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선진국에서 6%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반적인 관례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놀랍죠. 진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데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슈퍼엔저가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슈퍼엔저가.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 보세요. 지금 달러당 8월 14일 기준입니다. 145.46엔이에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역대급이에요. 예, IMF 외환위기 때도 144.60엔이었거든요. 예, 이게 1990년대 버블이 엄청 심각할 때 그때도 157.25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145.46엔.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죠? 엔저가 일본을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만 하더라도 일본 가서 쇼핑하자, 일본 가서 밥 먹자, 심지어 말입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들은요. 일본에 점심 먹으러 간대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일본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비싼 데서 점심 먹는 것보다 싸다는 거예요. 일본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일까요?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와도 1000만 명. 상반기에만.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 내수가 엄청나게 성장하겠죠.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예. 그래서 지금 난리를 이루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세부 지표를 보면 일본이 난리 난 게 정상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수출 보세요. 수출. 수출. 6월 달에 수출이요. 2021년 7월 이후에 2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출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4월 달에만 하더라도 4,324 4억엔이 이게 적자였거든요. 적자. 그런데 지금 2023년 5월에는 1조
3,725억엔이 이게 여러분 적자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6월에는 430억 엔이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수출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요. 과거 냉전 시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 과거 냉전 시대에 일본의 어떤 그 호황기를 지금 일본이 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현실이 됐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빠진 자리에 일본이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속. 대한민국이 중국이 빠진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유일하게 되는 것은요. 방산, K방산은 가능하고요. 또 원전, 이쪽은 일본이 수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는 중국에 빠진 자리를 우리가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요. 나머지는 지금 일본이 독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난리죠.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더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은 3.2%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반대로 4.2%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은. 아니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더 느니 일본의 흑자는 더 커지겠죠. 그죠?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가 부활한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표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개인 소비는 마이너스 0.5입니다. 이게 관광객이 들어와서 돈을 써줘서 이게 소비 분야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면 개인 소비가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질 정도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일본도 국내 총생산 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개인 소비가 마이너스 0.5%라는 것은 아직 일본이 제대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설비 투자는 제로입니다. 제로. 뭐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일본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일본의 성장률 2분기에 난리가 났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일본의 내부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이게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결국 슈퍼엔저 때문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수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좋아진 거다. 그러면 슈퍼엔저가 가라앉으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개인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설비 투자가 제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25년 만에 진짜 엉뚱한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로 이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 보세요. 대한민국의 성장률.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4분기에 마이너스 0.3%에서 올해 1분기에 0.3%, 2분기가 0.6%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2분기에 0.6%를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일본은 1.5%를 성장합니다. 1.5%. 이것은 말입니다. 25년 만에 한 해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질 수도 있어요. 일본에 뒤처질 수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1990년, 91년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저성장의 저물가. 이거 10년 동안 일본 경제를 괴롭혔거든요. 아니 20년 동안 30년 동안 괴롭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본식 불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디플레이션 이게 대한민국에 닥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저성장의 어떤 모양새가 계속 나타나니까 작년 2분기에 0.8%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3분기 0.2%예요. 4분기 마이너스 0.3%입니다. 올해 3분기 올해 1분기 0.3%고요. 2분기는 0.6%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성장의 어떤 모양새를 가져가잖아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 25년 만에 일본에게 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네, 일본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우리 상황이 심각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망쳐놓은 경제를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정상화를 시키지 않는 것,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더 큰 위험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혁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건 오히려 말입니다. 일본에 뒤처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혁하고 정상화하고 규제 혁파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